구명조끼 다 같은 구명조끼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생과 함께하는 활동 현장에서는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해양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련지도사 강태민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구명조끼입니다. 학생 활동용 구명조끼 아무거나 구입하면 될까요? 구입 시 꼭 확인해야 할 선택 기준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이 영상은 충청북도 해양교육원과 같은 학생교육기관을 위한 영상으로 제작되었으며 반드시 준용해야 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청소년활동과 같은 학생해양활동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 바랍니다. 구명조끼를 선택하실 때, 특히 학생용 구명조끼를 구입하실 때는 안전을 위하여 여러 조건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용환경, 즉 용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구명조끼의 종류에 따라 사용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구명조끼는 구명조끼, 구명동의, 구명복, 수영 보조용품, 부력보조복, 스포츠용 구명복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요. 우리는 그중 스포츠용 구명복과 부력보조복, 수영 보조용품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안전 기준과 사용 환경이 완전히 다른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시 우리 몸을 뜨게 하는 힘, 부력이라고 하죠. 부력이 높을수록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의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이죠. 스포츠용 구명복은 비교적 높은 부력을 가진 구명조끼로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환경으로는 안전요원이 배치된 워터파크나 해수욕장 같은 보호시설이 해당됩니다. 부력 보조복은 스포츠용 구명복에 비해 부력이 낮은 대신 부피가 작고 활동성이 더 좋습니다. 다만 수영이 가능한 사람만 착용해야 하고 사용 환경도 보호시설이 있는 물로 제한됩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육활동의 경우 보호시설이 없는 곳이나 악천후시에 진행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부력 보조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수영 보조용품입니다. 부력 보조복은 30kg 이하의 어린이가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체제로 수영 보조용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킥판이나 부위, 오리발을 포함하여 요즘 유행하는 넥튜브나 암튜브 역시 수영 보조용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수영 보조용품은 물에서 안전을 확보할 목적 또는 익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절대 구명조끼 대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시 수영장과 같이 물 흐름이 없는 장소에서 보호자의 감독하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명조끼 대체제로 사용할 수 없는데 영상에 포함한 이유는 이 착용용 수영 보조용품이 구명조끼와 유사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 구명조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호시설 내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사용할 구명조끼라면 부력 보조복도 무방하나 수영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고 해수욕장 비개장 시기에도 사용할 예정이라면 스포츠형 구명복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선택 기준은 구명조끼의 부착물입니다. 앞서 말한 스포츠형 구명복은 A형과 B형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공통된 부착물로는 야간에도 발견이 용이한 역반사체와 구조 요청 시 필요한 호루라기가 있습니다. 또한 의식 잃은 착용자의 익사를 막기 위한 회전 기능과 구명조끼가 몸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명끈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부력 기준이 더 높은 B형의 경우 구조 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밧줄고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반면 부력 보조복은 현행 기준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부착물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함께 보여드리는 표는 각 구명복의 최소 부력 기준이며 스포츠형 구명복, B형, A형, 부력 보조복 순으로 더 높은 부력을 요구하며 같은 순서로 더 많은 부착물이 필요합니다. 개인적 의견을 추가하자면 부력 보조복 중에도 생명끈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는 경우가 적고 물놀이 시 구명조끼가 몸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되도록 생명끈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선택 기준은 인증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구명조끼들과 수영보조용품에는 각 안전기준에 맞는 인증마크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한국 제품인 경우 KC 인증 마크를 사용하고 외국 제품인 경우 그 나라에 맞는 인증 마크를 사용하는데요. 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은 구명조끼라는 범주에도 두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구명조끼는 부력보조복과 스포츠용 구명복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행 기준에서 부력보조복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용 구명복은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을 할 때 익사 방지 등 물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착용하는 의복 형태의 모든 제품을 구명복이라 말하며 부력보조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품질 라벨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다음 제품은 100kg까지 착용 가능하고 최소 부력은 50N입니다. 용도는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부피 또는 부력이 더 크면 사용자의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용 설명서 4번을 보시면 체중 30kg 이하인 사람은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부력 보조복인데요. 이 부력 보조복이 스포츠용 구명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호루라기가 없고요. 둘째, 야간이나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반사판도 없고, 마지막으로 셋째, 스포츠용 구명복은 70kg 기준 최소 부력이 100N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은 부력 보조복입니다. 다음 제품은 6세 초과 12세 미만의 몸무게 25kg에서 50kg 사이인 어린이용 제품입니다. 경고란에 익사 방지 기능은 없음, 적절한 감시하에서만 사용하시오 라 기입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네, 맞습니다. 익사 방지 기능이 있는 구명조끼가 아닌 수영 보조용품입니다. 반드시 물의 흐름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품질 라벨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거나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KC 승인번호,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 신고번호에 기입된 번호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통합검색, 인증번호 기입, 제품 분류 코드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안전성만 보면 스포츠용 구명복 B형이 가장 좋지만 시중에서 거의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체 활동용으로는 구매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 중에서 활동 환경에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학생들의 안전한 해양 활동을 위해 조금 번거롭고 고민되더라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 해양교육원의 수련지도사 강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